안녕하십니까. ODPI 이병아입니다. 본 영상은 마을학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중에서 관리자분들이 쓰시는 메뉴들을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메뉴가 있고요. 우측에 이제 정보 표출 영역이 있습니다. 좌측, 우측 처음에 어느 부분을 통하셔서 메뉴로 가셔도 되고요. 관리자 메뉴는 크게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예산, 지출품위, 지출결의, 사업비 정산은 마을학교에서 입력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회하고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관리자들이 주로 쓰시는 메뉴는 5번, 6번인데요. 6번 메뉴 중에 표준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에서 코드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5번에 4개 항목, 그리고 6번에 1개 항목, 총 5개 항목을 설정해 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마을학교에서 쓰시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등록하고 그리고 마을학교도 등록하고 그 사업과 마을학교를 매칭시켜주고 매칭시켜주는 사용자들이 입력해서 쓸 수 있도록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게 이런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연애에 한 번씩 이제 보조금 사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좌측에 목록이 있고 이제 우측에 이제 상세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신규를 누르셔서 사업 순번이 자동 생성이라고 뜨게 되면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022년 마을학교 지원사업 충남이라고 한번 써보죠. 2022년 충남 마을학교 지원 사업을 했고요. 담당자는 해주시고 빨간색 별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 시작 일자를 4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한번 두도록 할게요. 상태값을 n으로 두시면 미사용을 두시면 이제 표출이 안 되고요. 사용일 경우면 표출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저장되면서 좌측 목록에 이제 사업이 뜨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업이 이번 연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학교 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품위서나 결의서를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마을학교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학교 현재 3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신규 버튼 누르시고 마을학교명 충남 마을학교 상세 정보 입력하시고요. 이제 시간상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충남 마을학교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메뉴 사업 참여 마을학교를 가시면 지금 새로 만들었던 이 22년 충남 마을학교 지원 사업을 해당하는 마을학교들을 선택해주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선택되어져 있는 이제 학교가 없는데요. 이 4개의 학교 중에서 반짝마을학교, 충남마을학교 2개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2개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하셨던 마을학교 중에 올해는 참여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따로 누르시지 않고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 화면에 움직였던 이 부분들이 로그인 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그 메뉴는 이제 시스템 사용자에 있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관리자나 OD, 반짝, 샘플 마을학교는 있는데 새로 추가했던 그 충남 마을학교에는 이제 담당자,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을 못 하십니다. 그럴 경우 신규를 눌러주시고 이제 마을학교랑 관리기간 중에 마을학교 클릭하시고 마을학교명 중에서 새로 생성했던 이 충남마을학교를 클릭 선택하시면 이 충남마을학교에 쓰실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사용자명은 충남 하고요. 사용자 아이디는 충남이니까 CNN 빌 이렇게 한번 중복 확인 클릭하시고요. 등록 가능한 사용자입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CN 빌 제가 기존에 한번 등록했던 거 있어서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면
이미 등록된 사용자라고 해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안 된 사용자로 일단은 설정을 하시고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왼쪽에 목록에 새로 만든 이충남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CNANVIL로 설정이 됐습니다. 요걸로 이제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면 이제 예산 편성부터 지출 결의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던 메뉴가 이 비목 메뉴인데요. 비목 메뉴가 좀 복잡합니다. 현재 마을학교는 이제 규정상 이제 9개의 비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보비, 협의회비, 강사료, 체험비, 여비, 식비, 간식비, 운영비, 원천징수 이렇게 9개고요. 나중에 관리하실 때 추가는 이제 저희 업체한테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상세 하나에 해당되는 세목이라던가 그 비목별 이제 상세 안내, 설명, 뭐 규정, 표시 순서 이런 것들은 바꾸시면 되고요. 그 비목별 필수 증빙 서류 중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순서와 필수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첨부 파일 부분입니다.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강사료에는 강의료와 원고료 두 가지 세목이 있고요. 순번은 이렇게 되고 비목명, 집행 방법, 지급 방법, 유의사항들을 수정해 주시면 반영이 되고요. 실제 첨부 파일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좌이체 확인증과 강의 확인서, 강사비 지급 내역서는 이게 필수 여부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여부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마을학교 담당자들이 반드시 입력해야 저장이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이동 삭제를 통해서 순서를 바꾸셔서 담당자들이 보는 화면에 표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정보 부분과 시스템 부분 5개 메뉴, 주로 쓰시는 메뉴들을 봤고요. 나머지 메뉴들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어떤 것들을 입력하셨는지 이제 사업을 선택하시고 전체를 보시거나 마을학교를 선택하셔서 보시는데요. 지금은 입력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예전에 입력했던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시면 미사용에 있던 사업 2개를 사용으로 좀 놔볼게요.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20년, 21년, 22년 기입력했던 화면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편성 가서 최근 연도 말고 이전 연도 거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2020년도 사업은 이제 반짝마을학교, 오디마을학교 이렇게 입력했던 내용을 전체 조회해서 보실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예산 편성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출 품위서도 동일하게요. 이전 입력했던 항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했던 내용들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출 결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현금 출납부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됐던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마을학교를 선택해 주셔서 입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쓰게 되고 입력하지 않으면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보조금 집행연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정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사업에서 반짝마을학교에서 정산했던 내용, 이제 오디마을학교는 정산이 없고요. 2021년도도 샘플 마을학교에서 입력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 엑셀 저장과 인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메뉴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산부터 사업비 정산은 이제 마을학교에서 입력하셨던 내용물을 조회 검토하시는 부분, 실제 5번, 6번 부분이 사업 생성하시고 마을학교 생성해 주시고 사업과 마을학교 매칭해 주시고 사용자 생성해서 아이디 비번 만들어 주시고 비목은 수시로 필요할 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매뉴얼 보시면 상세하게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매뉴얼 하단의 정보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